다들 끼나 느낌입니다. 오늘은 전사 입문자용 초심자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도 한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알고 있고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팁 같은 내용을 최대한 담아 보았으니 부디 입문하시는 초심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 스킬별 설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스킬은 백호창입니다. 전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활용해야 하는 가장 기초가 되고 전사의 꽃 같은 스킬이죠. 아니, 센세. 백호참을 못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몬스터 앞에 가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 스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백호참에도 실전에서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고 더 설명드릴게요.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단번에 눈치채셨겠지만 본인 자녀 체력이 충분하거나 도사의 희원이나 희원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몬스터는 바로 체력이 가장 높은 개체수부터 백호참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선비족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호마술이 걸렸고 본인 체력이 120만이며 같이 사냥하는 도사가 초당 10만의 체력을 채워준다고 가정합시다. 선비 검객의 백호참 온킬 체력은 80만이며 선비 평균 68만쯤 됩니다. 여기서 선비 검객에게 먼저 백호참을 사용하여 잡았을 때 자녀 체력은 60만이 되고 다음 힐썸틱을 받은 뒤엔 70만이 됐죠. 그럼 남은 70만인 체력으로 선비 평민에게 백호참을 사용했을 경우에 두 번의 백호참 사용으로 두 마리의 몬스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어떨까요? 선비 평민에게 백호참 사용 후 60만인 체력의 힐삼틱을 다 받더라도 체력이 70만이기 때문에 다음 선비 검객에겐 두 번의 백호참을 더 사용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전 상황과는 다르게 총 3번의 백호참을 사용해야 정리가 되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듯 같은 스펙의 격수들을 데려다 놔도 사냥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녀 체력을 상시 확인하면서 어떤 개체에게 먼저 피를 쓸지 항상 생각하며 플레이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알아볼 스킬은 건곤대나입니다. 현재 체력의 100% 데미지 현재 체력 66% 소모하는 전사가 가장 먼저 배우는 필입니다. 사실 옛날 바라는 배울 서버라 건곤대나이를 활용하여 사냥하는 시간이 짧아서 백호참과 건곤대나이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100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0건을 사용하는 조건은 단 2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순간에 DPS를 끌어올려야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도사의 힐량이 매우 높아 기원 누수가 생길 때입니다. 사실 두 번째 조건은 밀대를 받는 경우 말고는 안 나오는 상황이니 넘기도록 하고 첫 번째 조건인 순간적으로 DPS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을 얘기해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격도술 사냥을 예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마귀를 묵히고 있는 주술사가 격수 앞에서 워검이나 극백호참 각을 만들어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격수가 잡고 있던 몬스터의 체력은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보통 극백호참이나 어금술전에는 도사들이 희원이나 희원점을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을 잡고 있는 몬스터를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DPS를 끌어올릴 수 있는 100건을 사용해 빠르게 잡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어금술이나 극백호참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또 다른 경우는 다음 굴에서 전체 마법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몬스터의 개체수가 한두 마리 같이 소수만 남았을 때 체력 소모가 크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리함으로써 전체 마법을 사용하러 다음 굴에 조금이 남아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 마법을 사용할 굴이니 체력 소모가 크더라도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되겠죠. 마지막으로 100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격수와 도사의 거리가 주술사와 굉장히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나기지체를 사용하는 주술사는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몬스터에게 나기지체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고 몬스터를 계속 잡고 올라가야 하는 격수와 도사는 자연스레 주술사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백건을 조금 사용하더라도 주술사의 템포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냥 템포를 올려야 하거나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만 백건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사실 백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는 있겠으나 케바케인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건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백건은 굉장히 체력 리스크가 큽니다. 로우리턴 하이리스크 같은 느낌이지요. 무분별한 백건 사용으로 도사와 주술사들에게 백건충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백건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취향하도록 합시다. 이번엔 동귀어진입니다. 현재 체력의 2배의 데미지를 낼 수 있으나 체력 10을 남기고 전부 소모합니다. 이 동귀어진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백건 사용법과 다르지 않지만 리스크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력 소모가 너무 많다뿐만 아니라 체력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죽었을 시 돌아오는 리스크는 도사가 부활을 해주기 전까지의 잉여 시간과 유령 상태에서 힐을 받지 못한 기원 우수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백건을 사용했을 때보다 리스크는 훨씬 크지요. 하지만 백건보다는 리턴 값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동귀어진입니다. 아무래도 스킬의 개수값 자체가 이로 크기 때문에 낮은 체력에서도 몬스터를 원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처럼 낮은 체력에서도 몬스터들을 원킬내며 사냥 템포를 더욱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만 잘해준다면 고점을 뚫기에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체력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선비독이나 흉노족처럼 원거리 공격을 하는 사냥터에서 몬스터 개체수가 많은데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될 경우 자주 죽게 될 수가 있으며 도사의 희운과 겹쳐서 체력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알아볼 스킬은 어검술입니다. 범위는 캐릭터 기준 역삼각형 모양의 4칸이며 현재 체력의 50% 데미지에 현재 체력 50%를 소모합니다. 2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죠. 사실 원킬만 낼 수 있다면 2마리만 맞춰도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스킬이지만 현재 옛날 바람에서는 본인 적정 사냥터에서 어검술로 원킬 낼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어검술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아니, 그럼 센세, 어검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비록 격수권 체력으로 원킬 내긴 힘들지만 우리에겐 파령우참진이라는 스킬과 마기지체라는 희대의 사기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도술 사냥이 지금 메타인 만큼 어검술 각 또한 격수 자력으로 힘들게 잡을 필요 없이 주술사가 잡아주는 각을 숟가락만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체력을 충분히 채우지 않거나 희원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노트를 양념만 해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체력을 충분히 채워서 사용하거나 도사에게 희원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올바른 어검술 사용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반드시 체력을 충분히 채우고 마기지체나 파령우참진을 이용해 사용할 것을 명심해야 하고 방금 영상과 같이 좌우 한 칸 이동해 풀 어검값 또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비록 딜개수는 낮으나 범위기인 만큼 쿨타임마다 잘 사용해준다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스킬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스킬은 바로 전사의 전투력 측정기, 실력 측정기라고 불리는 초원비무와 세운비무입니다. 초원비무는 4칸 앞에 대상을 당겨와 현재 체력의 300% 데미지를 주고 현재 체력 66% 소모합니다. 30초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세운비무는 4칸 앞에 대상에게 순간이동하여 현재 체력의 300% 데미지를 주고 현재 체력 66%를 소모합니다. 30초 쿨타임이 있고요. 단, 세운비무는 사용 후 100호참 사용 시 연쇄 100호참이라는 개수 2짜리 100호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초원비무와 세운비무는 개수가 3이라는 글랄한 들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66%라는 큰 체력 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개수가 높다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체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체력을 100호참으로 최대한 많이 소모하고 낮은 체력에서 이 두 스킬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현재 체력이 80만인 상태에서 혼이 걸린 성비 검기백에 100호참을 썼을 경우 오버딜의 수치는 0입니다. 하지만 초원비무나 세운비무를 썼을 때의 경우는 개수가 3이므로 240만이라는 데미지를 가하게 되어 160만이라는 오버딜이 납니다. 수치로만 봐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처럼 초원과 세운을 사용할 땐 체력을 최대한 소모해준 뒤에 사용해줘야 할 이 스킬들이 극대화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풀체력에서 초원과 세운을 쓴다는 것은 100호참 놔두고 건곤대나이를 쓰는 전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초원과 세운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사냥을 진행하는 방향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나 저것도 잘 안 되네요. 방금 지금 제 머릿속에 그 흑흑님을 프로그래밍 해놨거든요. 지금 계속 력 희원 이게 지금 머릿속에 돌고 있습니다. 아예 PC 자체를 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이와 같이 초원과 세운은 진행 방향 쪽으로 동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초원도 진행 방향으로 썼지만 상황이 된다면 옆 방향에 있는 몬스터를 초원으로 끌어오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세운비무 사용 후 쓸 수 있는 연쇄백 호창입니다. 백호참과 체력 소모는 동일하지만 개수가 2인 미친 스킬입니다. 수치로만 봐도 굉장히 좋은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냥에선 활용하는 분들을 찾기가 많이 힘든 스킬이기도 하고요. 연쇄백 호참의 발동 타이밍은 세운비무 사용 후 세운비무의 이펙트가 다 끝나고 직후에 발동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사용해보면서 익혀가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설명만 봐도 매우 좋은 스킬임에도 실제 사냥터에서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세운비무를 사용하기 전 몬스터에게 백열장을 먼저 사용해줌으로써 적중률을 올려주고 연쇄백 호참 사용 전에 평타로 몬스터를 고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초원비무와 세운비무가 전사 실력 측정기라고 불릴 만큼 사용 조건이 까다롭고 전사라는 직업을 매우 어렵게 하는 스킬이긴 하나 많은 연습과 경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눈대중으로만 보고 초원과 세운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올 테니 절대 중독해서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초원과 세운 실패 시 나오는 허공나무 혼이 실패다. 사자후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서 사용을 거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첫 술에 배부른 사람 없고 실패를 해야 성공도 있는 법입니다.
절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쿨마다 많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스킬 보도록 하죠. 이번에 알아볼 스킬은 진백호령입니다. 건군대나이 동그여진 백호청 제초원 비브 극백호청 혈검 난파 스킬들이 10초간 데미지가 50% 증가하는 일명 딜버프 스킬입니다. 6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버프 스킬은 대체적으로 쿨이 돌아오는 대로 계속 써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긴 하나 바람의 나라에서의 진백호령은 약간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속시간 10초를 낭비 없이 빡빡하게 사용할 만한 몬스터 객체수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다음 골 진입 후 혈검 난파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진백호령을 묻혀서 사용해야 하는가? 세 번째, 다음 굴에 혈검 난파를 사용하진 않지만 몬스터들의 체력이 높아 극백호참에 진백호령을 묻혀서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승급 차수가 경제이거나 거망이신 분들은 첫 번째 조건을 고려하시고 쿨마다 최대한 빡빡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금술이나 포효거망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명심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4차수인 검성부터 해당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부터 해보자면 사실 나충노족 격도술 사냥은 빌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혈검 난파를 사용하기 전에는 패작 구간에서 진맥호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혈검 난파 사용 할굴에서 진맥호령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겠지만요. 세 번째 조건은 노평노족을 진입하거나 도삭산 900층 이상을 등반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몬스터 체력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극백호참 사용 시 진백호령을 묻혀서 사용해주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다만 활용 후 참진, 나비지체를 활용해 진백호령 사용 없이 원킬을 낼 수 있다면 아껴놨다가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진백호령도 사실 케바케로 언제든지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한 세 가지 조건에만 국한되어 있지 마시고 많은 경험을 통해 진백호령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사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알아볼 스킬은 극백호참입니다. 캐릭터 기준 역삼각형 범위에 국한 현재 체력의 100% 데미지를 주고 현재 체력 50%를 소모합니다. 쿨타임은 30초고요. 4차수 검송의 밥줄인 스킬입니다. 다충노족과 도삭상부 백층 사냥 시엔 현자가 각을 잡아주고 노평노족 사냥 시엔 진선이 각을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는 스킬이긴 하지만 밥줄 스킬인 만큼 최대한 쿨타임마다 빡빡하게 사용해 주어야 되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전체 마법인 포효거망의 쿨타임은 180초, 혈검 난파는 300초라는 딜레이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극백호참의 쿨타임은 30초로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실전에선 이만큼 쓸 수는 없겠지만 이론상 포효거망 기준으로 이론상 총 6번의 극백호참을 쓸 수 있고 혈검 난파 기준으로는 10번의 극백호참을 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체 마법급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극백호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쿨타임마다 사용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신경 써서 사용해줘야 하는 부분은 각을 너무 오랫동안 재고 있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써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격도술 메타인 만큼 현자가 각을 잡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극백호참을 신속하게 사용하지 않을 시에 각을 잡아주고 있는 현자가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현자가 갇혀있는 시간만큼 파티 사냥 진행 속도가 그만큼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신속 정확하게 사용하여 현자가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다음은 극백호참 실전 활용 영상입니다. 극백호참은 전체 마법급 퍼미기 스킬이므로 반드시 체력을 충분히 채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은 전체 마법인 포효거망과 혈검난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도적이 아닌 전사를 선택한 이유 아마도 이 두 천체 마법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포효거망은 시야대 모든 대상에게 캐릭터로부터 1칸 멀어질 때마다 100% 10% 칸의 현재 체력 데미지를 주고 현재 체력의 50%를 소모합니다. 쿨타임은 180초고요. 혈검만 파는 시야대 모든 대상에게 현재 체력의 75% 데미지를 주고 현재 체력의 50%를 소모합니다. 쿨타임은 300초고요. 사실 전체 마법은 딸깍 눌러서 쓰면 되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지만 포효검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캐릭터 기준으로 멀리 있는 몬스터일수록 데미지가 약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타임이 돌았다고 해서 바로 쓰지 마시고 몬스터들이 충분히 캐릭터 기준으로 잘 모여져 있을 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사가 파령 우참진을 사용 중이라면 파령 우참진 타이밍도 잘 맞춰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혈검난파는 포효 거멍보다 데미지는 낮지만 진백호령 버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체력 기준 혈검난파만으로 몬스터들이 원킬이 나지 않는다면 진백호령을 반드시 사용 후에 혈검난파를 사용해주도록 합시다. 만약 본인이 진백호령 사용 없이도 혈감난파만으로 몬스터를 원킬 낼 수 있는 체력이라면 진백호령은 아껴놨다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전체 마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실 큰 어려움은 없으나 포효검왕은 파령 우참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력을 타고 꼭 사용하도록 하고 혈검난파 사용 시 진백호령 쿨타임 관리를 꼭 해주도록 합시다. 다음은 실전 사용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음에 각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개설 이후 가장 공들여서 편집해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왜 유튜버들이 영상 하나 업로드하는데 한 달씩 걸리거나 편집자를 두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초심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에게 유익할 만한 내용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예요. 부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낀바!